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동에서 진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신건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유찰이 됐고요. 지금은 4억 중후반대, 5억 이하로 이런 위치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구로역이 위치해 있고요. 구로역과 초인접한 거리에 있는 주택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구로역 이 앞에서부터 구역을 한번 돌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끊임없이 추진되는 구역은 보통 입지가 상당히 좋거나 그 지역 자체의 노후도가 받쳐줘야 꾸준한 개발 압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은 상당히 유심히 계속 지켜보던 지역입니다. 전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구역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 진행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이 앞에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역세권 개발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서 있는 이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1단계, 2단계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극초기 단계이고요. 아마 동의서 진구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지만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주택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역에서는 한영화자만 가면은 신도림역이 있잖아요. 네. 신도림역에서는 2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도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상으로는 다 담기진 않겠지만 저희가 초기 재개발 지역을 왔을 때에는 이렇게 지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둘러보면서 또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척된 구간이 이 구역이잖아요. 네. 앞에는 호프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예. 보면 다 상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반대가 심해서 재척을 시키고 일부 지역만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가 지역 쪽을 예. 좀 제외를 하고 예, 어떻게 예. 보면 주거 지역 쪽으로 집중해서 맞습니다. 재개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거 지역 쪽으로 이 골목을 타고 들어가면은 또 금방 나옵니다. 예, 바로 옆이에요. 인접한 지역이라 전에는 여기까지 묶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은 재척을 하고 주거 지역으로만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구역이죠. 이 안쪽으로 가면은 1단계 구역이 나오잖아요. 예. 예.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네. 상권이 좀 예. 많이 살아 있네요. 조그만한 상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낮 시간이라 뭐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저녁이 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횟집도 있고 여기는 고깃집이네요. 앞에 고깃집. 삼겹살 15,0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닌가요? 요즘에? 예, 쌉니다. 엄청 싸네요. 예.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1단계 구역이 나오죠. 주거 지역이. 이 안쪽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빨간색 벽돌 건물밖에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노후도가 상당한 예. 것 같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합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언덕길도 아주 네. 높게 되어 있어요. 네. 점점 골목이 좀 좁아지는 걸 느껴지시나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 상권 뒤쪽에는 이제 주택들이 좀 몰려 있는 것도 보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을 왔을 때는 사실 도로 여건을 잘 봐야 되는데 네. 도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예, 소방차 같은 거 진입이라든지.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생각을 하시고 지역을 돌아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지역이 1단계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1단계 지역인데 이 근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없어요. 그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렇죠. 이 안쪽만 봐도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예. 저렇게 차 한 대만 대져 있어도 들어갈 네. 수가 없는. 더 이상의 차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데가 빌라인 것 같고요. 전면으로 보면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단독주택의 비율이 많다는 건 뭔가요? 사업성이 좋다. 그렇죠. 예, 사업성이 좋다는 거고요. 단독주택이 많을수록 비례율이 높아지면서 분담금은 낮아진다라는 네. 거죠. 단독주택이 간병평가도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차가 아예 진입이 불가한 길이네요. 이 차가 골목을 막았어요.
이 안쪽에도 차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예. 더 이상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 대놓은 것 같고요. 차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예, 예. 야 여기 차는 전혀 못 들어오고요. 제가 손을 벌리면은 끝나요. 한 2m 도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길 안쪽에도 주택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 안쪽 집 불나버리면 예. 소방차 쪽 밖에다 대고 소방호수로 끌고 달려와야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 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인 예전에 거죠. 노량진 임장했을 때 예, 맞아요. 이런 길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노량진 느낌이 나네요. 예. 바로 앞은 구로 역세권인데 예, 이런 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이 1단계 지역에 위치해 있잖아요. 제가 서 있는 이 지역도 1단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단계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는 재개발의 가능성은 높게 보이는 지역이에요. 이 골목을 내려가면은 바로 저희가 오늘 경매 목적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목적물은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지나갈 수만 있어요. 아, 차 못 대요. 이 골목에 있는 주택인데 이 골목도 좁네요. 예, 좁죠. 그러니까 차 한 대 대면은 다른 차가 지나갈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행자통으로만 거의 이용이 될 것 아. 같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한 대 대놨는데 네, 예. 저 오토바이가 있으면 차 못 지나가요. 여기 그러네요. 못 지나갑니다. 네, 상당히 이 도로 여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에요. 여기 앞에도 빌라예요. 여기 빌라고 여기 앞에 있는 건 단독주택인데 이물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는 게 이물건이에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건물입니다. 1972년도 건물이고요. 건령으로 따지면 뭐 50년 이상이 훨씬 넘은 건물이죠. 네. 네, 그리고 도시가스를 보니까는 총 4가구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1층, 2층 배치노는 나오긴 하지만 구획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1층에는 주인분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가 일부 좀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건물 외관을 둘러보면은 상당히 노후도가 느껴집니다. 토지는 30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면적은 한 20평 이상 나오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벽돌이긴 한데 이렇게 외관에 뭔가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문인데 어떤 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 같지는 않고 아마 창고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건물 외관 이렇게 벽돌색으로 도색은 한번 했고요. 저기 보면은 천막이 있잖아요. 네. 아마 옥상에 천막을 쳐놨다가 바람 때문에 날려서 저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건물의 수리는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희가 건물 안쪽을 잠깐 보니까 1층에 샤시가 또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한번 전체적인 수리는 한 것 같지만 내부 컨디션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은 사실 토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금액이 한 4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할 때 4억, 5억, 6억 투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토지 투자의 단점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가 직접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내가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낙찰을 받아서 월세 세팅하고 나오는 월세로 이자 충당만 해도 상당히 여유 있게 예. 장기간으로 보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주차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네. 구로 역과의 거리는 엄청나게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네. 낙찰을 받아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차는 임차인들이 차 없는 분들만 세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여기가 서울이고 조정대상 지역 지역이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문이 있긴 하지만 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면은 한 4개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개호실에 전입신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월세를 세팅을 한다면 전입부분 어느 정도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역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주택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을 돌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요. 사건 번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을 타고 쭉 가면은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정말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많아요. 이 다음 블럭으로 가면은 그 블럭이 이제 2단계 구역이거든요. 네. 1단계로 추진하는 지역이 구로역과도 더 가깝다 보니까 2단계 지역보다는 입지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율에 따라서 1, 2단계를 아마 같이 추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1단계 먼저 진행을 하고 또 2단계도 같이 묶어서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조금 걸어오니까
아우 좁네요. 네. 좁아요. 상당히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안 좋아요. 네.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 대로변이 나오는데요. 네. 저기 앞에 아파트가 있고 네. 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정비구역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올라가면서 또 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하게 세탁소가 위치해 있고 저희가 이 골목을 지나서 차를 댔는데 차로 운전을 하니까 상당히 좁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예, 전봇대에 부딪힐 것 같은 것도 많고요. 맞아요. 또 전봇대가 이렇게 도로편에 있다 보니까 차를 돌면서 좀 부딪힐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프랜카드를 보니까 예. 이제 사전 검토 신청 접수까지 했네요. 예. 현수막에 구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신청 접수 완료라고 써 있네요.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극초기 단계이죠. 네. 극초기 단계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런 경매 물건은 아는 사람 아니고서 입찰 안 들어오죠. 그렇죠. 건물도 이쁘지도 않고 구로역과 인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로역이 또 그렇게 선호하는 역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향후에 아파트로 바뀐다면 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변경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초기에 예. 들어가면 괜찮고 워낙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사업 성공성도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재개발은 사실 다른 재개발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초기 투자금이. 이렇게 초기에 선점을 해놓으면 그만큼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서울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역세권 재개발 구역들은 빌라 가격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 5억에서 7억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인데 거의 빌라 가격으로 그냥 단독주택을 잡을 빌라 수 가격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있겠네요. 나중에 감정평가 시에는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요. 차이 납니다. 저기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낙찰 받아서 월세 임대 구성하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큰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미래 가치가 충분한 투자처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경매 사건 번호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0085번이고요.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1-27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30평 정도 되고 건물은 40평입니다. 감정가가 7억 3,6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두 번 유찰된 금액인 4억 7,100만 원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에요.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신건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 유찰이 됐고요. 지금은 4억 중후반대, 5억 이하로 이런 위치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권리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요. 이 지역의 가치만 좀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입찰가 작성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저기 사전검토 신청이라는 게 네. 뭐 어떤 뭐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신청이 다 가능한 건가요? 기준이 있죠. 네. 주민 동의율이 40%는 넘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율 40%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아마 지금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사실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한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역세권 재개발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역세권 재개발의 장점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400에서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용적률을 많이 받으니까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역과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승전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도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력을 받는 거죠. 제가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획안을 보면 1단계로만 진행을 했을 때는 한 500세대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계를 하면은 아마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본 지역 비해서도 굉장히 낙후도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위치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위치 봤을 때. 좋죠. 네. 저희가 성남에 가서도 느꼈고 노량진에서 느꼈고 여기서 또 느낍니다. 항상 이렇게 재개발이 좀 우량한 지역들은 이런 입지와 이런 노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가로 경매에서는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은 당연히 다루는 거고요. 이렇게 입지가 우수한 초기 재개발 지역의 물건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특강도 2월, 3월 달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정규 강의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소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저희가 특강 커리큘럼은 올려드릴 거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온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1단계 구역을 둘러봤고요. 2단계 구역도 이 근처에 있으니까 임장을 오시는 분들은 2단계 구역까지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면은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지역들이 임장을 많이 와봐야 재개발에 대한 감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수강생도 바로 옆에 모아타운 구역에 낙찰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예. 저희 수강생이 이 근처에 있는 모아타운도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네,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따끈따끈한 낙찰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강의 들으시면은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또 다가구와 그리고 빌라 단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은 단타, 재개발 재건축, 다가구 주택, 공매까지 1타 4피네요. 1타 4피의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셔서 그냥 통합교육 한번 받으시면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고요. 저희가 2달마다 한 번씩 회원분들을 정기 모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저희의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오셔서 딱 정착하시는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할 말 있으세요 오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신축 다가구나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면 오래된 단독주택도 가치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게 이 임장과 영상의 핵심이고요. 오래된 주택도 넘기지 마시고 그 지역을 이해를 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지역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